이렇게 우리 경제가 올해 2분기 1% 정도 성장하면서 전분기 마이너스에서 다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재정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 본격적인 반등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꺼져가는 투자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한시적인 대기업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관련 내용 김정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2분기는 이제 마이너스였던 1분기보다는 경제 상황이 좀 좋아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1%인데요. 예. 마이너스 0.4%로 역성장률을 기록했던 지난 1분기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2분기 실질 GDP는 약 460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5조 원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1분기와 2분기를 합친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9%에 그쳤습니다. 이 반기 성장률로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상반기 마이너스 1.5% 이후 최저인데요. 한은이 전망한 올 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하반기에 2.4%를 성장해야 하는데 경기 하강 국면에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성장률이 반등한 이 배경을 보면 민간보다는 정부의 역할이 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2분기 성장 기여도는 1.3%포인트였지만 민간 부분은 마이너스 0.2%포인트로 오히려 성장률을 깎아먹었습니다. 이 투자와 수출 부진이 겹치면서 민간 부분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올해 총 예산 291조 9천억 원 가운데 상반기에만 190조 7천억 원을 쓰면서 재정 집행률이 65%를 넘었습니다. 이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민간 부분은 크게 이렇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재정을 쏟아부은 덕에 정부의 2분기 성장 기여도는 전분기 마이너스 0.6%포인트에서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경제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서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기업들의 이렇게 극심한 투자에 일본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에 정부가 대기업에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감면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세 공제율을 높이고 가업 상속세 할인율을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가 내년 32억 원, 내후년 6,636억 원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대신 내년과 내후년 각각 1,405억 원과 5,846억 원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최대 주주가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붙는 이 상속증여세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최대 20%까지 낮춰주는 방안이 포함되는데요. 또 설비 투자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2년간 현 1%에서 2%로 2배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적용 대상도 의약품 제조 첨단 설비, 물류 산업 첨단 설비가 추가되면서 확대됩니다. 네, 대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 외에 또 세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일단 이 서민들의 감세 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들에 대한 3년간 소득세를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70%까지 감면해 줍니다. 또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도 현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과정을 거쳐서 9월 3일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